증거는 차고 넘친다라고 말한 어떤 개새끼 먼저 좀 조져놔야 될 것 같고요. 자, 돈다방 미쓰리 9월 27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 딥블루시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서 이제 요리사가 시간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화끈한 펜을 쥐면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지만 화끈한 여자에게 손을 대면 1시간이 1초처럼 느껴진다.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 들면서 야, 시간 진짜 빨리 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올해 9월 달은요. 아침에 눈만 뜨면 아직 9월이야? 아직 9월 중순밖에 안 됐어? 아직 9월 20일밖에 안 됐어? 이러고 있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2023년도 9월 달이 가장 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9월 초에 행운이가 아프기 시작했고 이재명 대표님이 단식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막 검찰이 막 영장을 친해 만회하고 행운이가 중간중간에 막 발작을 하고 안정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재명 대표님과 행운이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아마 그런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제가 가을을 너무 심하게 탄다. 딱 가을이 되면은요, 그 가슴 한복판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래서 막 바람이 휑휑 들어오는 그런 느낌도 갖고 생각도 많아지고, 근데 그 생각이 어떤 막 즐거운 생각이라기보다는 자꾸 과거 생각, 특히 제가 힘들었던 생각들을 좀 하게 되면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이지를 않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을이 상당히 싫습니다. 근데 올해 9월은요, 물론 낮에는 매우 더웠습니다만 그래도 계절적으로 9월이잖아요. 가을이잖아요. 그냥 올해 9월은요. 야, 네가 심란할 새가 어딨어, 정신 차려. 약간 이런 신의 가르침을 느끼는 듯한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하루하루 천당과 지옥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9월 27일입니다. 아직까지 9월이에요. 너무 어마어마한 시간이 시간의 어떤 흐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새벽에 이재명 대표님 구속 관련된 결과가 걱정돼서 잠깐 자다가 새벽에 깼는데, 글쎄요. 예상했던 대로 기각이란 얘기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판사를 못 믿고요. 특히 이 판사의 어떤 또 그런 거를 또, 한뚜껑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칼자를 쥐고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이어서, 과연, 판사님이 과연 얼마나 지혜로운 결론을 내려주실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했는데, 뭐, 많은 분들께서 사법부가 살아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구속영장을 쳐서도 안 되는, 칠 일도 아닌 일을 가지고 오히려 잘했다, 행정 잘했다라고 칭찬받아야 될 사람에게 지금 거꾸로 가는,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무리하게 힘들게 하니까 잘 못 믿었었거든요. 근데 여하튼 결론적으로는 기각이라는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굉장히 다행이고, 제가 9월 달에 행운이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서 컨디션이 좋아졌다가 또 안 좋아졌다가 막 합니다.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아지면 와, 이거 괜찮네? 뭐 컨디션 괜찮네? 라고 생각하다가도 또 안 좋아지면 다시 안 좋아지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생각에 만감이 막 교차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님 영장은 기각됐지만 저것들은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대표님을 더 괴롭힐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찌 보면 바닥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는 우리가 먼저 선빵도 좀 날리고 좀 강력하게 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뭐 이런 관련된 얘기는 뭐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주식 얘기하고 워낙 또 새날 방송이라는 큰 또 국민 유튜버가 있으니까 그 방송 보시면서 감정 공유해 주시고
자, 저는 9월 26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노래를 부르는 그 전망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식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대한민국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0포인트 내려놔야 되고 안타깝게도 2,400 정도도 내려놔야지만 진정 개인들이 좀 털려나가는 그런 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종종 튀는 모습, 마치 9월 15일 기관들이 2601포인트를 어거지로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겠지만, 결국 그런 모습들은 그냥 하룻밤의 꿈 같은, 지속하지 못하고 지속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개인들이 주식시장을 희망 고문을 갖고 더 달려들게 만들고, 그 달려드는 물량에 기관들은 물량을 던지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7월 말에 이제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제 2023년도 하반기는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때도 설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또 이게 딱 경험하시니까 좀 불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재명 대표님이 참 독하다, 강하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실 때도 단식을 하시면서도 직접 가시고, 영장 심사할 때도 직접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지팡이를 들고 우산까지 직접 본인이 드시면서 가시고, 이재명 대표님은 정치를 하지 않고 주식을 하더라도 정말 꽤 돈을 많이 버는, 꽤 실력 있는 고수가 되셨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미쓰리가 뭐 2023년도 하반기 주식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거예요.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고자 한다면, 주식으로 돈을 벌고자 하신다면 그런 불편함까지 이겨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찌 보면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런 불편함을 좀 즐기시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월 26일 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대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1.14, S&P 500이 1.47, 나스닥이 1.57% 하락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다. 자, 지금 몇몇 분들께서 미쓰리 국채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랬죠. 미쓰리가 국채금리 얘기하는 날이 아마 국채금리의 고점이 되는 날일 것이다. 아직까지 제가 국채금리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하게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80달러 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90달러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100달러는 못 갈 것이다. 그런데 진짜 90달러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90달러에서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식을 매매하실 때,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에이 설마,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국제유가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90달러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100달러는 뭐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국채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걱정되고 경기 둔화되고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올 거고, 경기 둔화된다고 사람들이 징징거릴 거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이 얘기 나올 거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좀 거품이 빠지겠구나. 뭐 이렇게 이 현상들을, 팩트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경제 지표를 보면 첫 번째, 9월달 소비자 신뢰지수 8월달 108.7이었는데 9월달에 103.0으로 하락했습니다. 시장 예상은 105.5였는데 시장 예상보다도 부진했고요. 자, 제가 경제 지표 중에서 심리, 신뢰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경제 지표는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9월달 돌아서 뉴욕 증시 썩 좋지 않습니다. 그쵸? 7월달에 그냥 골든벨 울리고 지금 8월달부터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미쓰리가 7월 말에 여러분 저는 앞으로 하반기에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다. 이 얘기를 쓰지 않겠다. 왜 그런 표현을 했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죠. 7월달 정점으로 지금 8월달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순간부터 지금 뉴욕 증시가 힘을 못 쓰고 있고요. 여전히 고금리 유지, 거기에다가 3분기 어닝 시즌 눈높이 좀 낮춰놓고 있고, 뭐 셧다운 우려도 있고, 지금 호재보다는 악재가 훨씬 더 힘이 강한 때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힘을 못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신뢰지수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8월달 신규 주택 판매 전월 대비 8.7% 감소했습니다. 7월에는 73만 9천 채가 거래가 됐는데 8월달에는 67만 5천 채로 전월 대비 8.7% 줄어들었습니다. 자, 왜 8월달 신규 주택 판매가 줄어들었을까요? 지금 미국은요, 22년 만에 최고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연준은 앞으로 추가로 더 한 번 더 금리 인상하겠다고 똥꼬집을 부리고 있고요. 내년에도 금리를 크게 내릴 것 같지 않은 이런 불안감이 지금 주택시장을 비롯해서 심리지수, 모든 경제지표를 지금 쥐어짜고 있습니다. 부진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자, S&P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에서 발표하는 전미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6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 지표를 볼 때 뭐 기존 주택 판매,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몇 월 달 거냐. 오늘 경제 지표가 3개가 발표가 됐는데요. 소비자 신뢰 지수는 9월 달 거고요. 신규 주택 판매는 8월 달 겁니다. 그런데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에서 발표하는 전미 주택 가격 지수는 7월 달 거예요. 자, 7월 달 어땠습니까? 주식시장 좋았어요. 물론 주택 판매 가격 지수가 올라간 이유는 뭐 금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7월 달 분위기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경제 지표를 볼 때 이런 것까지 섬세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신규 주택 판매가 어땠대? 아이고 증가했네, 좋네, 많네 이게 아니라 과연 그 경제 지표가 몇 월 달 거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몇 월 달 거. 지금 7월 달 전미주택 가격 지수면요. 지금부터 2달 전입니다. 2달 전은요. 지금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자, 지수만 그러니까 경제 지표만 사뭇 다른 게 아니라 증시도 마찬가지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9월 26일 화요일 기준으로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5월 이후 처음으로 지금 200일 이평선 아래 왔고요. S&P 500도 6월 초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4,300 아래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6월 초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6월 달 이후에 7월 달에 우와 하고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휘날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하고 있고요. 자, JP 모건 CEO죠. 이 사람 굉장히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금리가 3%에서 5% 오를 때마다 5%에서 7% 인상하는 게 훨씬 더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국채금리가 3%에서 5%로 가는 그 고통보다 5%에서 7% 가는 고통이 더 크다. 그런데 JP모건 CEO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7%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어이, 니네들 7% 갈 수 있을 만큼 그 고통 견딜 만큼 준비가 돼 있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 사람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고요. 되게 좀 무지막지한 사람입니다. 예. 7% 못 간다는 얘기예요. 미쓰리 생각에는. 이 JP모건 이 다이슨이라는 사람이요. 다이먼이라는 사람. 다이슨은 청소기죠. 예, 다이먼이라는 사람은 작년 연말인가요? 작년 연말에도
연말에 얼마 간다, 뭐 지금으로부터 뭐 S&P 500이 어떻게 된다고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서를 많이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와는 전혀 다른 올해 굉장히 상반기에 뉴욕 증시는 훈훈했었습니다. 제가 너무 믿지 마시고요. 단지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2019년도에 제가 이제 지금부터 그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우선 남아있는 내용부터 얘기하고 제가 앞으로 상황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무디스는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신용등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이다. 10월 1일까지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셧다운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들어가게 된다면 지난번에 8월 초에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던 것처럼 무디스도 강등할 수 있다. 뭐 이런 협박을 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조 바이든 정부는 어떻게든지 막아내려고 하겠죠. 셧다운은 막으려고 할 겁니다. 아니면 눈구렁이 같은 조 바이든이 오히려 셧다운을 만들어서 셧다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경제 지표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셧다운을 강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혼자서 해봤습니다. 자, 11월 달 FOMC 회의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 금리가 이전 전망보다 더 높게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했고요.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는 한 차례 더 금리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하고 앉아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 못할 거예요. 지금 미국의 금리 선물 시장은요. 11월 달 금리 동결 가능성 81% 보고 있습니다. 25bp 금리 인상 가능성 19% 보고 있습니다. 12월 달 금리 동결 가능성 62%, 50%가 넘어갔어요. 12월 달에 25bp 금리 인상 가능성 33% 보고 있습니다. 12월 달은 여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많이 열어놓지만 당장 11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무려 19%밖에 안 됩니다. 자, 미쓰리는 예전부터 얘기했죠. 자, 연준 금리 인상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올 연초부터 했어요. 어느 정도 금리 인상하고 그다음에 동결로 유지할 것이다. 우리 연초에 투자자들이 바랬던 올해 연말에 금리나 꿈도 꾸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자, 아까 다이먼 JP모건 CEO가 3%에서 5% 국채금리가 올라갈 때보다 5%에서 7% 국채금리 갈 때가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렇게 시황이 안 보일 때 이럴 때와 비스무리한 때로 한번 돌아가서 그때 어땠는지 봅시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2018년 말입니다. 2018년에 미국은 4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자, 금리 인상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미국은 돈을 엄청나게 풀어 제끼죠. 그리고 2014년부터 금리 인상으로 돈을 회수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만 미국의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미국 경제를,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를 조금 더 힘들게 오래 끌었고요. 그래서 미국은 2014년에 기준금리 인상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8월 달에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폭락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 7%가 깨졌다라는 걸로 한번 증시가 휘청했었죠. 그걸 본 미국은 2015년 12월 달에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예상보다 늦었어요. 예상치는 2008년도 돈을 왕창 풀고 2014년부터 돈을 회수하려고 그랬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회수를 못하고 2015년 12월 달에 25bp 금리 인상을 한 번 합니다. 그러면서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개소리를 했다가 2016년 연초 개장되자마자 중국 증시가 개박살납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휘청했고요. 결국 미국은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 미쓰리 예상대로 개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겨우 연말에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 3번의 금리 인상을 하고요. 2018년도 4번의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때 금리 인상 횟수는 3번, 4번이고요. 금리 인상 폭은 25bp 금리 인상 그 정도였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8년 4번의 금리 인상을 한 미국이 웬만큼 경제가 버텨줬어요.
그래서 2019년도 한 2번 정도 더 금리 인상을 하자 하고 금리 인상을 예상합니다. 그때가 2018년 연말이었어요. 2018년도 12월 달 연준이 2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2019년도 한 번 혹은 2번의 금리 인상을 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미쓰리가 노래를 불렀죠. 2019년 연준은 금리 인상은커녕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이다. 자, 왜 제가 그렇게 예상을 했느냐? 여러분 2019년도 연초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경제 화두가? 미국의 국채금리였어요. 국채금리가 2.9가 됐다, 3%가 돌파가 되니 마니, 그래서 국채금리 걱정하느라고 경제지표 흔들렸고 증시 빠지고 이러면서 결국 연준은 금리 인상은커녕 금리 인하를 합니다. 자, 지금 분위기 볼까요? 지금 다이먼 CEO가 7% 타령하잖아요. 미국 국채가 7% 가잖아요. 7% 가기 전에 미국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는 아마 어딘가 작살 날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이 아니길 바라지만 글로벌은 다 엮였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국채금리가 7% 가게 되면 미국이 작살 나기 전에 아마 다른 어딘가가 작살 나고 있을 겁니다. 대신에 어쨌든 지금 이슈는 미국의 국채금리고요. 그리고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의 경기 지표가 상당히 부진하고요. 국제 유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안 좋다고 얘기했죠? 지금 국채 금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채 금리는요, 미국 경기 둔화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와버리죠? 그러면 당장 경기 둔화 우려, 스태그플레이션 걱정 이러면서 유가 떨어질 거고요. 그러면서 야,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 미친 거 아니야?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식으로 분위기가 완전 반전될 거예요. 보십시오. 이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물론 그렇다고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한다고 해도 연준은 쉽게 금리 인하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결국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 못하겠구나 확정될 거고요. 아직까지 연준이 정신 못 차리고 오늘 같은 날은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나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한다고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하고 앉아있지만 이제 이런 소리 쑥 들어갈 겁니다. 이미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11월 달에 금리 인상 안 하는 쪽으로 많이 베팅을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지금 현재 6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아마 반등하려고 하겠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2500포인트 지키려고 할 겁니다. 누가? 개인이요. 그런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지수를 버팅기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동시호가에 반대매매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어가면서 이제 1단계 어느 정도 개인들 물량이 좀 소화가 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시장이 진행이 돼서 좀 시장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9월 28일 추석 연휴지만 돈다방 미쓰리는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운전 가시는 길에도 돈다방 미쓰리 들으시면서 경제 이 흐름 한 포인트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